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윤,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잠시 프리마켓 체크업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이 흔들렸지만 말씀드렸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무기한 휴전을 발표를 했거든요. 삼성전자는 약보합 출발을 했지만 하이닉스는 1.3% 당당하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전기, 삼성 SDI, LG 이노텍 언급 많이 되고 있잖아요. 삼성전기 또 상승 출발입니다. 지금 2.5%, 2.8%까지 상승폭 늘리고 있고요. 삼성전기와 거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LG 이노텍도 10%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이야기 많이 나오죠. 볼까요? 삼성 SDI 역시 지금 상승세를 또 이어가고 있는데 4%대 달리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5%까지 가면서 이 시총상위 10위 중에서 지금 2차 전지 셀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아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 글로비스, 오토에버, 이 자동차는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품 쪽에 오면 화신이 11%대 급등을 하고 화신은 100만 주, 120만 주까지 거래량이 붙어 있습니다. 화신은 잠시 후에 또 우리 일발 전문가들에게 종목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고요. 로봇주들 일단 파란불을 켜 있습니다. 현대차와 거의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방산주 출발이 좋네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전쟁이 끝나도 더 좋다. 지금 알게 모르게 받아놓은 수주가 발표를 못해서 그렇지 상당하다는 뉴스 있지 않습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대, LIG, DNA 6.8% 급등, 현대 로템도 1.3% 가고 있으면서 업종 라인에서는 일단 이 방산주 라인들도 산뜻한 출발을 함께 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은 어제도 좀 힘들었죠. 전체적인 코스닥의 부정적인 흐름에도 주역이 바이오였었는데 오늘도 바이오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청문회와 함께 금리 방향성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요. 굉장히 좋네요. 일단 앞서 삼성 SDI 또 LG엔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코스닥 쪽 라인으로 오면 엔캠이 9%대 급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2%, 에코프로 VM 2.4%대고 밑에 단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조금 이따 또 보도록 할 텐데 5.4% 급등이고요. 한솔케미칼, 나노신소재, 동진 세미캠도 양쪽이기는 하지만은 오늘은 또 2차 전지 라인에서 3%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실은 트럼프의 이 직접 등판이 없었다면은 오늘 우리 한 진짜 2% 급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앞서도 좀 전해 주시긴 하겠지만 가장 따뜻한 게 최종 협상안, 단일 협상안이 나올 때까지 네, 전쟁 없다. 자, 맞습니다. 끝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라는 일종의 무기한 연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재료라고 한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다른 흐름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미 선물도 즉각적으로 지금 0.4% 나스닥 선물이 이제 반등 흐름이 네, 바로 나와주고 나왔어요. 있고요. 네. 또 이제 어제 좀 낙폭이 컸었던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일제히 좀 반등 흐름이 네, 나와주고 네.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간밤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지럽고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네.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어떤 데는 떠났다, 네. 출국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었는데 결국 뭐 보류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기도 했고 또 이란의 이제 국영 매체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으로 출발한 이란 대표단이 없다라는 네. 소식도 나와주면서 네. 불확실성이 좀 증폭됐던 모습인데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혼란스러워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다시 또 전쟁 재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좀 높아졌던 모습이고 특히나 이란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란의 어떤 강경파가 지금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난항이 앞으로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협상파 이제 갈리바프 의장 같은 경우는 외교과 국가 목표의 달성에 가장 필수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옹호하는데 그렇죠. 반면 이제 강경파 바이디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은
대표단 1차 대표단에 군부 입장을 대변 권한은 없다. 그래서 1차 협상단 대표단 귀국 이후에 좀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크지만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권력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이디 지금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메네이 지금 그 지도자와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유일한 관리자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약간은 지금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정치를 이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란이 지금 협상에 지금 응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제 강경한 입장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최악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협상이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기한 그 휴전이라든지 휴전이 또 연기될 가능성이 공격은 높다라고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SNS에 이렇게 트럼프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어떤 지도자와 대표단이 통일된 제안을 내놨을 때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실제로 무기한 그 휴전 연장을 발표한 상태인데 어제도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란 또한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2주, 3주 안에는 못 지금 갑니다. 이제 네, 저장탱크가 네, 꽉 차기 네. 때문에 결국 이제 앞으로 에너지 생산, 또 원유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란도 조급하고 미국 또한 지금 빠르게 이걸 종속히 마무리를 져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번 달 안에는 결국은 협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종전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막판 힘겨루기, 막판 기싸움으로 좀 보고 있다라 보고 있고요. 결국 또 이번에도 트럼프의 타코가 나왔다. 그래서 네. 만약에 오늘 트럼프의 타코가 없었고 시장에 밀렸으면은 또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충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2차전지 중심으로 시장에 다 반발 매수가 계속해서 어제와 비슷한 양상이 오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제 네. 팬텀 매너스,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고 할까요? 유가는 폭등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배럴 브렌트유도 지금 거의 99달러까지 왔는데 약간 걱정되는 게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통행세를 좀 받을 맞습니다.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전쟁은 끝나는데 고유가는 지속되는. 맞아요. 이거는 약간 중기적으로는 원치 않는 그림인데 네. 아, 고유가는 못 잡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맞아요. 계속 지금 네, 급등의 네. 흐름이 나와주는 게 바로 그 이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고유가 기조 자체는 그래도 가을까지는 지속될 수 있고 트럼프도 이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도. 전쟁이 끝나도 네. 9월까지는 왜냐하면 그 에너지 시설을 이제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또 부과할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높은 높아졌어요. 시점이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고유가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다만 각 국의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또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이제 기업들의 어떤 투자도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뜩이나 AI 발 어떤 전력 난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결국 이제 유가 고유가에 인해서 대체 에너지와 그리고 또 SMR 원전 이런 쪽으로는 더욱더 이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유가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시장은 일단 휴전과 종전에 환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고유가 기조는 약간은 이제 고착화된 상태에서 약간은 시장의 어떤 수급 자체가 이미 네. 고유가를 포커싱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수급이 빠르게 지금 대체 에너지 쪽과 또 2차 전지, 뭐 ESS 이쪽으로 수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자체도 결국 당분간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대체 에너지 관련된 수혜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의 어떤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프리마켓 놓고 보면 업종별로 그러니까 탑이 2차 전지 라인입니다. 2차 전지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좋은데요. 한번 또 프리 볼까요? 지금 삼성 SDI가 6.8%대로 가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4%대 가고 있고요. SK 에노베이션도 2.4%대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기에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까지 앞단에서 다 끌고 있으니까 코스닥도 엔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앤 드림까지도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에 지금 안 가고 있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고요. 한솔케미칼, 첨보, 롯데에너지,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까지도 1.7%로 가면서 유가 급등에 대한 수혜는 지금 오롯이 또 2차 전지까지 보고 있고요. 종목에서 지금 삼성전기, LG이노텍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판으로 갈 수도 있고 또 MLCC도 가는데 이 MLCC는 약간 또 이 뭐 신재생 쪽에 들어가고 뭐 자율주행 라인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고유가의 흐름이 또 이런 쪽으로 흘러내려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태훈 매니저와는 어제 있었던 요 재료 하나 또 체크해 보고 바이오까지 가보도록 할 텐데 케빈 워시의 상원 네. 청문회였었습니다.
워시가 독특한 걸 추구를 합니까? 돈은 안 푸는데 금리는 또 내린다. 될까요, 이게요? 예? 네, 그동안 뭐 이 케비너 씨 그 지명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좀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특히나 이제 QT, 이 통화 긴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대차대조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결국에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뭐 시장 위의 어떤 포식자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심판으로 돌아가야 된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이야기는 또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QE, 이 양적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오히려 QT를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에 그 AI에 대한 어떤 이런 생산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는 포인트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물가를 잡아준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AI가. 예, 실제로 지금 뭐 AI에 대한 어떤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뭐 비용적인 부분들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효율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 이 생산성에 대한 혁명이 뭐 앞으로 이런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포커스를 잡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뭐 QT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그 케미어 씨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점도표 관련해서도 좀 부정적입니다. 해지하겠다면서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도 뭐 시장과의 어느 정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이 시장에다가 이렇게 예측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부작용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를 잡고 있는 만큼 뭐 결국에는 뭐 지금 이 케빈 러시 같은 경우에 뭐 지금 현재 물가 수준 자체도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포석 깐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지명을 한 네. 지명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는 좀 맞춰주면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QT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로 저희가 가보도록 할 텐데 어제도 힘들었고요. 오늘도 프리마켓에서는 좀 별로고 코스닥에 실은 가장 비중이 많은 게 또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태훈 매니저. 금리가 일단 간밤은 뭐 이란 사태 때문에 결렬 사태 때문에 오르긴 올라서 오늘 또 바이오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 지금 케빈 러시 하는 걸 보면 금리 꽤 내릴 것도 같거든요. 이 바이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사실 갈만하면은 계속 발목을 오래 맞고, 들어서 맞죠. 이제 잡히고 네, 있는데 네. 뭐 사실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또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뭐 ETF 쪽에 대한 또 수급 악화가 같이 또 거기에 포함된 종목들이 피해를 봤다면은 뭐 최근 들어서도 이제 AACR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붙었던 종목들, 특히나 뭐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네. 데이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어떤 새로운 물량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 결국에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제가 뭐 편가르기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요즘에 2차 전지 쪽이 강하면은 바이오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차 전지 쪽 섹터가 조용하면은 또 바이오가 조금 버텨주는 그런 장세가 좀 있어서 네. 아마도 이제 이게 일종의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들 영향도 좀 받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자,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만약에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접근을 할 때는 물론 우리가 ASCR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일정 소화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세론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앞으로 이제 종양학회, 뭐 아스코아 같은 이런 일정들도 좀 있고요. 또 에이플바이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5월달에 있은 피부과 학회에서 이 동사의 파트너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보빈의 또 어떤 이 임상,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데이터 공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저라면은 뭐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뭐 요즘에 업종별로 좀 순환매, 좀 못 갔던 업종들이 제가 봤었을 때 뭐 5월이나 6월 정도까지는 좀 한 바퀴 돌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좀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요즘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ADR 값이 계속 높았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옥석 가리기를 예, 한 거죠. 일부 업종들만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또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워낙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최근 뭐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이틀 전도 마찬가지였고 그 하락 종목 수가 꽤나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 소부장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막 주의 종목 딱지가 붙고 있고 경고 종목 딱지가 붙어주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수급적인 부분들이 네. 새롭게 유입되긴 조금 제한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결국에는 뭐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5월달, 6월달, 뭐 남은 4월달에도 한 바퀴 돌았을 때 그쪽에 대한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로 잡을 거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지금은 계속 모아가야 된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그게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보다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뭐 주요 이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런 기업들의 약간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좀 수조 원대 규모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 자체 하나만 나오더라도 순식간에 급변할 수 있어서 그동안 좀 못 갔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해 준 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돈주머니가 하나여가지고 바이오와 이제 2차 전지입니다. 바이오 갔던 돈이 지금 빠르게 2차 전지로 막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탈출하신 분들은 나도 지금 빨리 2차 전지로 갈까 아니면은 그냥 바이오를 꿋꿋이 지킬까 이런 질문이 실은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들어보면 2차 전지 일단 갔다 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떡할까요? 사실 2차 전지는 최근에 좀 많이 과도하게 올라가 과해요? 있는 상황이라서 뭐 네. 사실 여기서 갈아타기 한다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늦었다? 조금은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바이오는 조금은 뭐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조금 호흡을 두시고 가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단 우리가 여기서 조건은 네. 뭐 빅파마 쪽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뭐 파트너사들 제가 뭐 에이플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에보민이요? 거는 네. 뭐 에보민도 마찬가지고요. 뭐 덴마크의 룬드백 같은 경우에도 6월달 내분비학회에서 이 APB-A1 이 테드 적응증, 뭐 갑상선 암병증과 관련된 그 또 데이터 임상 1비상을 또 공개를 하면서 네. 이미 임상 2상을 시작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그러니까 이런 조금은 어떤 파트너사 또는 뭐 라이센스 재료가 아웃에 있는. 대한 뭐 빅파마에 대한 어떤 그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 하나만 기술적 분석을 하고 일발 가보도록 하죠. 에이프릴바이오도 1차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반등 구간인 것 같아서 한번 볼까요? 기술적으로. 네, 애플바이오는 제가 뭐 요즘에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좀 손에 꼽는 제가 관심 있게 네, 지켜보는 기업인데 그렇죠.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악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그 수급적인 부분들에 조금은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뭐 여전히 뭐 5월달에 대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에보민의 그 피부과 학회에서에 대한 그 레이트 브레이킹 그 압스트랙트 그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 데이터에 대한 또 그 시장과 또 어떤 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뭐 6월달 내분비 학회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최근에 뭐 한울바이오파마의 그 바토클리막 관련된 테드 적응증 관련된 부분들 임상 실패했다라는 부분들도 네. 오히려 에이프릴바이오의 또 적응증 중에 하나가 바로 테드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본다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뭐 1조 원대 뭐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저는 뭐 2조 또는 뭐 2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은 조정시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파 플랫폼에 에이프릴바이오 또 자가 면역 질환들 또 엘보면도 있고 룬드백도 네. 있고요. 이제 재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에이프릴바이오를 그 중에 하나의 또 픽으로 봤습니다.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을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얼핏 2차 전지를 또 가려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를 네. 수도 있습니다. 네. 어디로 갑니까 오늘의 일발은요? 저희 이제 3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시장의 수급 자체가 대체 에너지 쪽으로 다 쏠려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뭐 전력 인프라 쪽들 그리고 이제 뭐 MLCC, 삼성전기 그리고 또 울트라 커패시터 그리고 네. 또 건설주들 건설주도 어제 뭐 대우건설 또 신고가를 찍기도 하고 또 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이 ESS와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네. 태양광 기업들도 어제 또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3월, 4월에는 사실 이제 건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전지 안에서만 2차전지. 우리가 접근을 네. 하면 네. 정말 종목 역대급 대폭등장이 아닌가. 정말 LG엔솔 어제 뭐 삼성 SDI도 20%그 고점에서 또 20%가 올라가주는 정말 종목 대폭등장의 폭등장인데 그분들은 딴 세상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3월 이후부터는 수급의 어떤 쏠림이 결국 대체 에너지 쪽으로 쏠리고 있어서 아직 저는 2차전지 안에서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대표적으로 삼성 SDI 대표 기업인 한중 NCS가 또 상한가를 네.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삼성 SDI에 한중 NCS가 있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신성 ST가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탑픽은 신성 ST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한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와줬고요. 사실 이제 배터리 3사가 1분기에는 죄다 적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이미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LG엔솔, 삼성 SDI는 그거를 이제
무관하고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당연히 지금 LG 엔솔과 삼성 SDI의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올해 이제 실적 전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기업이 신성 ST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한중 NCS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ESS 부품 공장 착공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냉각 시스템을 삼성 SDI 공급하고 있는 삼성 SDI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인데 신성 ST도 마찬가지로 매출의 거의 70% 이상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 SDI만 벤치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LFP 배터리 그리고 삼성 SDI는 3원계 배터리를 벤치에 공급했다. 근데 사실 지금 삼성 SDI는 독일 3사에 공급을 하지만 결국 LFP 배터리를 우리 국내 셀 기업이 공급한 건 이번에 첫 번째 사례예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국내 기업이 LFP 배터리를 공급했다는 건 첫 번째 사례다 보니까 향후에 ESS LFP 배터리 관련된 공급 계약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LG엔솔과 이제 벤츠는 끈끈한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한 상태여서 이미 2024년도에 5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2조 600억 규모의 LFP 공급 계약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총 합해서 25조 규모의 벤치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제 벤치의 수주 금액만 25조 이상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신성 ST 같은 경우는 EV와 ESS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력 제품이 부스바와 배터리 모듈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스바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에서 발생한 고압 전류를 연결하는 전도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 모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케이스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부품들을 국내나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폴란드에서 이제 대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스바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했었었는데 네. 작년에 관세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작년 2분기에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좀 급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물량을 국내와 그리고 폴란드로 이전을 하면서 일단 초기 비용, 초기 고정비가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캐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관세 여파로 인한 또 공장 이전에 대한 우려감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신성 ST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다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사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ESS뿐만 아니라 EV 쪽의 전기차 판매량도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다시 한번 국내 배터리 소재 장비 기업들의 어떤 수주 물량, 출하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신성 ST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10년 넘게 최우수 협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SK온까지도 고객사를 조금 확보했고 미국에도 지금 작년에 켄터키주에 지금 ESS 부품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작년 8월부터 이제 가동이 됐다. 그래서 ESS 관련된 부품들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에서 IA 법안이 통과되면서 유럽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부스바 생산량을 늘어나면서 결국 이제 신성 ST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보조금 혜택을 유럽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새벽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테슬라의 직접 이제 납품 수주가 확대되면서 작년 9월부터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테슬라의 벤더 등록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독일로 제품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신성 ST의 매출이 한 1조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기저 효과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신성 ST를 탑픽으로 가져와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신성 ST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개장을 하면서 삼성 SDI 소식 전하고 그때 이제 저희 개장 전문가들과 함께 그 짝꿍 이제 ESS 가려면 약간 열 시켜야 되잖아요. 냉각 시스템 한중 NCS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우리 준호 매니저는 벤치 계약은 LG 엔솔도 했고 맞습니다. LG 엔솔 배터리 들어갈 때 요 모듈 케이스입니다. 그 전도체 쌓는 맞아요. 그걸 만드는 신성 ST도
어제 한중 NCS처럼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따라가야 되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사실 한중 NCS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미국에 착공한다는 얘기로 이제 상한가를 그렇죠. 들어갔는데 신성 ST도 작년에 이제 켄터키주에 ESS 맞습니다. 부품 공장을 착공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폴란드에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오히려 또 부스바와 배터리 모듈 케이스의 어떤 생산량과 출하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또 LG 엔솔이 코스피 총 3위로 또 네. 안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LG 엔솔이 당분간은 또 코스피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한다면, 높고 그랬을 때 신성 ST도 같이 협력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은 지금 이제 프리에서 한 5%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요. 매수를 좀 걸어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일 종가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세가 분출되고 있어서 4만 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만 7천 원, 조금 높여서 4만 8천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3만 4천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신성 ST입니다. 여러분 삼성 SD에만 벤치에 납품한 네, 거 아니라 맞습니다. LG 엔솔도 LFP 배터리로 벤치화 들어갔고 네. 거기에 짝꿍 신성 ST로 갔습니다. 네, 삼성 SDI가 3원계 그리고 그렇죠. 이제 LG는 LFP LFP. 배터리를 공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 프리마켓 업앤다운으로 가보도록 하죠. 업종 라인에서도 꽤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정말 사이즈 큰 대형주 중에서 독보적으로 보이고 있고 삼성 SDI도 보이고 있고요. 엔캠, 화신도 저희가 좀 할 텐데 삼성전기, LG이노텍 우리 태훈 매니저와 리뷰 겸 이슈 겸 함께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말 돌고 있습니다. 언제 내릴까요? 이제 언제 그 팔고 나오냐는 겁니다. 버스는 떠났거든요. 대우건설 언제 팔까요? 익절 언제 할까요? 삼성전기, LG이노텍도 진짜 언제 익절해요? 이게 참 신규는 안타깝지만 보유자분들 질문들 많거든요. 끝까지 가져가요? 아니면 좀 내려봐요? 아직은 내리지는 않아도 된다. 아직 대신에 내리지 아까 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즘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었을 네. 때는 그냥 기준점 잡아놓고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세를 그냥 타는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3월달, 4월달 이제 3월부터 출연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기판 관련된 종목들, 뭐 LG이노텍, 삼성전기, 뭐 대덕전자, 심텍 이런 다양한 기판들, 기판주들을 네. 좀 깔아뒀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네. 특히나 뭐 삼성전기 같은 또 나름 무거울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뭐 벌써 70% 가깝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프리장에서 LG이노텍의 주가도 또 다시 한번 날아가고 있어서 예. 뭐 결국에 이제 기판 쪽이 확실히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뭐 이런 관련해서 제일 좀 대장주 중에 하나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요즘에 뭐 엔비디아도 뭐 K 부품을 구하려고 뭐 줄을 섰다라고 하면서 막 한국 공장 인근에서 막 주요 기업들이 막 합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는 우리나라 이런 K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원재료 가격들 상승 추이도 결국 기판주들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CCL 쪽, 물론 이제 두산도 대표적인 CCL 관련주지만 뭐 네. 레진이나 경화제를 또 두산전자 비지 쪽에 납품하고 있는 뭐 파미셀도 제가 공략을 해서 또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네. 또 거기에 또 PCB 기판 쪽 구멍 뚫고 할 수 있는 그 드릴비트 쪽과 관련된 우리나라 또 유일하게 양산 가능한 네오티스도 마찬가지로 네. 최근 들어서 어제 또 했죠, 다 우리가. 급등을 하고 네. 있거든요. 결국에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MLCC 뭐 가격 인상 이 무라타 이슈 있었죠. 그리고 FC BGA 쪽 관련해서도 지금 뭐 쇼티지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쇼티지 쪽에서 기회를 찾으면 된다. 네. 그 두 개가 맞물리는 게 삼성전기다라고 해서 대형주 탑픽으로 제가 삼성전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우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프리장에서 또 가가지고 80만 원 이상 이미 뚫었습니다. 그래서 예. 100만 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주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이제 80만 원대로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예. 저는 뭐 지금 상황의 분위기라면은 우선은 뭐 지금은 매도할 자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우선 추가적인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뭐 저라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한 85만 원 정도 네. 우선은 1차적으로 조금 더 열어놓고, 네. 대신에 이제 요거는 좀 이렇게 기울기 자체가 좀 이렇게 가파르게 좀 각도 자체가 높아졌을 때는요, 예. 우리가 비중을 줄이는 구간을 좀 너무 깊게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오히려 5일선 대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이요? 5일선 쪽에 대한 네. 이탈이 없으면 우선은 지금은 우리가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만약 좀 이탈한다? 깨지는 라고 순간으로 한다면 하면 절반? 뭐, 절반 정도 수익 챙겨 놓으시고 또 다른 쪽에서 순환매가 지금 도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좀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뭐 이노텍도요.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판주들 거의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지금 거의 뭐 50만 원 가깝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47만 8천 원 정도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자,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뭐 한 40
8만 원에서 49만 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5일선 이탈하면 조금 줄이시고 또 11선 이탈하면 조금 줄이는 약간의 그런 강약 조절에 대한 약간의 좀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결국에 쇼티지 네. 또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병목 이쪽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서 지켜보시면은 계속해서 충분히 기회 요인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LG이노텍 현재까지 올라온 재료는 이제 FCBGA 기판 재료인 것 같기도 한데 MLCC와 뭐 캐패시터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자율주행되면 네. 또 이것도 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 MLCC도 지금 뭐 가격 인상 이슈 계속 네. 있어가지고 요것도 지금 뭐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 그래서 아마도 또 로봇 눈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네. LG이노텍은 또 네. 그것도 돼요. 네. 뭐 로봇 눈도 카메라 만들고 모듈도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같이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올라서 5일선 대응을 일단 좀 해보자. 5일선 이탈하면은 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좀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프리마켓이자 또 저희 이슈이기도 한데 언제 내릴까요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프리엔 없죠. 삼성 SDI를 가보도록 할게요. 준호 매니저 이 두 종목은 진짜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를 네. 이게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2연상. 예. 그래서 진짜 종목이 정말 강력하니까 사실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는 강력하게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 강세장인데 결국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틀 동안의 주인공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이제 태양광 장비를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으로 간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 맞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뭐 SK 하이닉스의 이제 설비 투자 확대에도 가장 큰 수혜 기업이라서 그 모멘텀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됐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는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태양광 핵심 기술을 대미 수출을 지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원래는 테슬라가 맥스웰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지금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이종조합 AGAT 관련된 양상 검증 관련해서 완료한 기업이 유일하게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는 유일한 대안이 주성 엔지니어링밖에 없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우주 태양광에 쓰이는 차세대 태양광 소재도 결국 주성 엔지니어링이 많이 사실상 지금 이 양상 검증을 완료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네. 조만간에 지금 이제 대량 양산과 지금 세계 최초로 또 이제 양산 검증과 그리고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틀 동안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뒀다. 이것 또한 사실은 또 대체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체 에너지 관련된 2차 전지와 뭐 태양광, 신재생 이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틀 동안 거의 한 7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여서 사실 신규 매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저는 추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종가가 11만 8,900원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고 고유가 기조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좀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바로 내일이잖아요. 내일이죠.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대규모 어떤 캐펙스 투자액이 나오면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다시 한번 14만 원으로 한번 좀 상향을 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 나이대 같은 경우는 10만 5천 원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내려요? 그러니까 5일선 할까요? 저 네. 이미 70%인데. 네, 사실상 이제 급등주는 사실 이제 5일선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좀 제일 좋을 것 네, 같고 그래서 5일선을 좀 이탈하는데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시세가 분출된 상태에서 이제 5일선 이탈이 또 이제 저로의 또 매수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우주 태양광 그리고 차세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어떤 가장 대장주로 시작해서 부각이 됐고 그 상태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캐패스 투자 총 매출의 거의 30% 가까운 캐패스 투자를 발표한 상태다 보니까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전공정 증착 장비 관련된 또 핵심 수혜고 또 중국 기업들이 또 앞다퉈서 또 설비 투자와 캐패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또 삼성전기는 중국향 매출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러모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요. 확실하게 페로브스카이트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도 우주 데이터 센터와 네. 우주 태양광이 또 나오면은 주성 엔진 또 수혜가 되지 않을까. 삼성 SDI는 언제 네, 내릴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은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은 이제 삼성 SDI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번 달에도 다시 한번 좀 재매수를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 SDI도 아까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엮였어요. 지금 2차전지가 올라가는 모든 이유들 전기차 판매량 다시 급증 회복되고 있죠. 거기다 ESS 원래 2018년도에 왕자였죠. 거기다가 또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id 로봇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도 내년에 양산을 앞두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우주 배터리까지 네. 삼성 SDI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든 이유들을 다 가지고
놔주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또 어제도 한 20% 올랐고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풀이해서 7%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이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리지 저는 마요. 만약에 네. 절대 내리지 말고 아, 만약에 그래? 또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또 조정시 매수의 관점이 유효하다. 왜냐하면 네. 삼성전기도 1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지금 3분기 또 이제 4분기에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오히려 4분기보다 3분기에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너무나 높은 게 지금 EV2라든지 아이오닉 3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삼성 SDI가 공급해서 유럽 쪽의 전기차 판매량 회복과 국내 전기차 판매량도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저는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종목 대우건설도 있는데 네. 대우건설은 프리에 없고요. 현재 건설주들이 프리마켓에서 조금 부진해서 이 대우건설은 우리 개장 전문가들과 함께 이 매매 타점 또 매도 타점 잡아보도록 하고 프리마켓에서 두 종목 보도록 할 텐데 우리 동진 세미캠을 태훈 매니저와 함께 점검을 해보고 화신은 준호 매니저랑 가보도록 할게요. 동진 세미캠이 지금 반도체 라인이기도 하지만 또 2차 전지 라인이기도 하고 요즘에 이렇게 한 몇 개를 껴야 잘 가나 봐요. 네, 뭐 동진 세비캠도 최근에 이제 제가 반도체 쪽에 대한 네. 뭐 소부장 쪽에서 이제 소재 쪽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또 EUV 쪽, 이 포토레지스트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제 견인하는 또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도 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2나노 또 본격 이 가동에 따른 뭐 차세대 EUV, PR 이 공급 물량에 대한 뭐 증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게다가 이제 이게 미국 이 테일러 팹이죠. 이 삼성전자 테일러 팹과 관련된 부분들, 뭐 AI5 칩, 뭐 AI6 칩,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뭐 동사 같은 경우에 또 주변에 또 공장, 이 신노 공장,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 뭐 하반기부터 뭐 양산 가동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일반 신노보다 관광액 자체가 뭐 사용량 50% 절감할 수 있어서 아마도 이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뭐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 공정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좀 맞고 떨어지는 가격대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 상방 이런 거 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는 그걸 깨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요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가 한번 붙어주면서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가 급감했던 상황이라서 힘은 남아있다. 오히려 힘이 남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오히려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나서 죽어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늘어날 일밖에 안 남았다. 여기서 힘이 붙어주면서 이거 뚫으면 결국에 다시 한번 이 못 갔던 가격대를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서 뭐 저는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고가 돌파 전략으로서 조금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네. 뭐 요거는 계속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주봉 차트 보시더라도 네, 지금 상당히 자리는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화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신 홀로입니다. 준호 매니저. 네. 화신 홀로 10%인데 자동차 로봇도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업종이 화신만 네. 지금 왜 이럴까요? 결국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서 이제 부품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화신 같은 경우도 이제 샤시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현대차 그룹에 또 이제 배터리 팩 케이스, 예. 배터리 모듈 케이스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오늘 이제 전기차 판매량 어떤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ESS 시장이 좀 커지면서 화신도 오늘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ESS,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제 ESS 시장의 어떤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전기차 판매량의 어떤 회복, 특히나 1분기에만 가장 비수기인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급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어떤 전기차 판매량이 어떤 회복이 되면은 또 가장 직접적인 또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인 화신이 또 이제 배터리 팩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한 10%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어제 2차원지 기업들의 어떤 상승의 연장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물리더라도 코스닥 안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뭐 이게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통파. 네, 그리고 또 오히려 지금 주성엔지니어링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기업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밸류체인의 안에도 들어가지만 결국 또 이제 우주 태양광, 또 우주 태양광에 관련된 전도서 페이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화신을 지금 10% 뜬 자리에서 들어가기보다 오히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가장 핵심 2차원지 소재 기업들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태훈 매니저의 일발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살짝 봤는데 좀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한번 또 진출을 하게 됩니까? 가볼까요? 네. 네, 요즘에 이제 그 순환매 다음 주자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로봇 쪽, 특히나 요즘에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특히나 이 코스피 쪽의 수급이 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오늘 로봇주 중에서 앞으로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기업 현대모비스를 오늘의 일발 탑픽주로 예. 꼽아봤고요.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어떤 부품사에 대한 부분들, 뭐 현대차의 뭐 1차 벤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0.5티어, 1티어도 아니다. 0.5티어. 더 주목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전에는 어떤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주는 회사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과했다면 부품. 오히려 이제는 뭐 기술을 먼저 제공을 하고 뭐 제안을 해서 오히려 약간의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와 관련된 그룹사들의 전반적인 현대그룹의 요구와 관련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에 집중하겠다. 뭐 로봇이나 아니면 뭐 AI, 뭐 자율주행 이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대표적으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방산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뭐 로봇과 또는 네네. 이런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현대차의 그런 이런 자율주행과 로봇 쪽과 관련된 집중을 했었을 때 당연히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현대모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봤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램프나 이 범퍼 사업부 매각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AI와 이 로보틱스 쪽에 올인을 선언한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와 현대차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기업의 공통적인 분모는 뭐냐면 바로 이 휴머노이드 결국 이 피지컬 AI 쪽과 관련된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삼는 이 로봇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특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이 아틀라스의 이 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액추에이터, 네. 이 전담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들, 요게 이제 아마도 좀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봤던 거고,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 만약에 3만 대가 이제 양산이 됐었을 때는 뭐 로봇 매출로만 뭐 1조 원의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로봇 한 대당 액추에이터가 기존의 다른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그 액추에이터의 수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뭐 거의 한 40개 정도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아틀라스가 연간 3만 대만 양산이 돼도 결국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1조 원 이상의 신규 매출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앉아서 확보하는 거죠, 완전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 정말 10만 대로 네. 넘어서게 되면은 뭐 로봇 매출만 2조를 그렇죠. 땡길 수 있다. 네. 물론 그 양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 그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이 뭐 지금 당장 뭐 내일부터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주가가 항상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선반영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뭐 최근에 좀 주가가 눌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에 대한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봤던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엔비디아와 구글 그리고 이 협력을 하는 이 로봇 AI 또 생태계의 핵심 하드웨어 이 파트너로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 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뭐 AS 부분에 대한 또 25% 정도의 또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뭐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 개선과 이제 체질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로봇주들로 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현대차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물론 약간의 쉬어감은 있었지만 이전에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것도 이전에는 약간의 약간의 저평가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자율주행과 아니면 이런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받으면서 리레이팅이 됐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글로벌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기업들 대비해서 현재 PER 자체가 뭐 8배에서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이 로봇 쪽에 대한 재평가 기대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정도의 PER은 높지는 않다. 그래서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인 어떤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오늘 로봇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태훈 매니저는 현대모비스를 로봇에서 그렇죠? 네, 거의 맞습니다. 확실한 수익이 좀 담보되어 있는데 총점을 맞춰서 종목을 집중해 봤습니다. 가격적을 볼까요? 네, 뭐 매수가는 뭐 시초가 매수로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우선 52만 원. 뭐 이전에 좀 약간 신고가 부분에 대한 매물수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목표가 5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9만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훈 매니저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가고 있는 현대모비스로 일발을 향했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신성 성 ST. ST, 네. LG 엔솔의 핵심 짝꿍 맞습니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전문가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